이런 생각을 가진 이유는 2월 이후에 악재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렇죠. 뭐 여러 가지 있죠. 뭐 미분양, 그렇죠. 뭐 최고죠. 빌라 킹, 네. 그죠? 명칭이 빌라 잘못됐지만. 킹, 그다음에 뭐 전제, 그렇죠. 뭐 그다음에 뭐 전기가스 뭐, 비 인상. 전기세 인상. 네. 제가 얘기해야 되는데. 제 건데 왜 그걸 자꾸 갖다 쓰세요? 원래 좀 이렇게 빼먹는 게 재밌어요. 되게, 맛있고. 되게, 미분양이 예. 이게 한순간에 좀 많이 늘어났어요. 네네. 작년 6월 달까지만 하더라도 전국의 미분양 주택 수가 28,000가구였거든요. 근데 이게 6개월 만에, 그러니까 연말이 딱 되니까 58,000가구가 된 거예요. 딱 2배 됐네. 그렇죠. 곱하기. 그렇죠. 곱하기 2가 된 거죠. 거의 3만 가구가 한 6개월 만에 이렇게 크게 증가를 한 상황이다 보니까 사실 정부에서도 이 미분양이 이제 발등에 떨어진 거죠. 미분양이 역대 가장 많은 숫자는 아닙니다. 이게 역대 평균적으로 한 6만 가구 정도가 계속적으로 있었는데 네. 그 수준까지 오는데 너무 빨리 오다 보니까 사실 이 미분양이 크게 증가를 하게 되면은 뭐 건설사나 이런 게 힘든 건 마찬가지고 이게 더 가게 되면 사실 금융권에도 문제가 될 수밖에 없고. 악성 미분양이 있고 중공업 미분양. 네. 돈을 다 들여놨는데 미분양 나는 거. 그렇죠. 그다음에 중공 전 미분양 있잖아요. 그렇죠. 악성 미분양은 많지 않죠. 악성 미분양은 지금 추산을 해보니까 7,110가구 정도 되더라고요. 거기에 이제 막 전국적으로. 도시형 생활주택 아파트 다 섞여 있어요. 뭐 원룸에 섞여 있다 보니까 그 악성 미분양 많은 건 아니에요. 맞습니다. 그죠? 그러면 이제 예. 중공 전 미분양이네 대부분이. 그렇죠. 다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지역별로 좀 차이가 있는데요. 1년 전에 서울의 미분양은 별로 없는 걸로 많이 알고 계시고 지방의 미분양이 굉장히 집중이 돼 있다라고 알고 계시는데 네. 1년 전에 서울의 미분양이 54가구밖에 안 됐는데 지금은 994가구로 18배가 뛰었어요. 그러면 18배가 1년 만에 늘었는데 그중에서 서울의 악성 미분양이라고 하는 중공 미분양이 34%나 돼요. 그러니까 오히려 지방의 악성 미분양보다 비율로 따졌을 때 네. 세대수야 한 300여 세대, 한 340세대 되거든요. 악성 미분양이. 네. 근데 서울이라는 특수한 지역이고 수요가 많고 미분양 수가 절대적으로 적다라고 평가받는 지역의 비중으로 따졌을 때 이 악성 미분양이 전체 미분양의 34%라 차지하고 있다라는 거는 앞으로도 그게 좀 더 심각해질 수도 있다는 그러네요. 거죠. 네네. 근데 일단은 가격이 되게 비쌀 것 같아 일단. 그거. 아니면 아니, 뭐 단지가 나오려거나. 그러니까 네. 이게 다 이유가 있더라고요. 이유가 가격이 있죠. 비싸든가 아니면은 위치가 좀 약간 선호하지 않는 이게 거죠. 예를 들어 뭐 도심 뭐 네. 종로 중구 뭐 용산 이런데 악성 미분양은 없잖아요. 없죠. 아니 없는데 없는데. 아니 그게 있어. 네. 뭐 오피스텔 같은 아파트. 네.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8층짜리 빌라 아파트라고 같은 쓰고 거. 아파트라고 쓰고 오피스텔을 읽는다. 뭐 이런 네네, 것들은 네네. 미분양 나는데 다 포함되잖아요. 그렇죠. 이런 것들이 네. 미분양이더라고. 악성 그러니까 이게 미분양. 건축법상 5개 층 이상이면은 아파트로 분류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7층짜리 빌라트를 지었는데 건축법상은 맞아요. 아파트예요. 그러니까 이게 또 아파트의 집계에 들어가 버리니까 좀 착시가 될 수가 있는 부분이 있죠. 그리고 이제 등촌주공 미분양도 이게 생각보다 심각한 거예요. 심각하죠. 왜냐면 제가 그 열흘 전 기사만 보더라도 네. 13 대책이 나오고 난 다음에 그 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피를 1억 주겠다. 네네. 그러니까 너 이렇게 계약하고 나한테 가지고 와. 내가 네. 분양권 전매되니까 네네. 내가 돌려줄게. 뭐 이런 식으로 이제 1년 후에 얘기를 약속하자. 서로 손가락 걸자. 복등기? 손가락 걸고 이렇게 해서 네. 약속하자라고 했는데 복등기가 아니고 약속해. 약속해 네, 서로 약속하면 해줘. 지키잖아요, 항상. 네네네. 근데 이제 그게 그렇게 약속하고 피가 1억 붙을 거라고 막 기사가 났음에도 불구하고 70% 정도밖에 계약이 안 됐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죠? 그래서 요것 때문에 많은 분들이 걱정을 해요. 등촌주공까지 저러는데. 그렇죠. 근데 이번에 이거 70% 정도라고 이게 공식 통계는 나온 건 아니긴 한데 지금 그 안에서도 보면 좀 나눠지더라고요. 49제곱미터라고 해서 이제 투룸짜리가 있고 그 다음에 우리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뭐 25평하고 33평 해당되는 것들은 거의 90% 정도는 이제 분양이 된 거고 여기에서 이제 49제곱미터 이하의 투룸짜리나 작은 것들 있죠. 이게 이제 한 50% 정도밖에는 계약이 안 되다 보니까 이제 이런 소형들이 좀 미분양이 좀 심각하게 좀 남았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소형들 위주로. 네, 그러니까 소형들 구평. 위주로. 그러니까 이게 헬리오시티하고 둔촌유공을 많이 비교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렇죠. 이제 그 둔촌유공이 확장 비용이나 여러 가지 한다면 뭐 14억까지 들어갈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래서 33평 같은 경우에는 14억 정도까지. 14억 정도까지 보는데 네. 이게 그 헬리오시티가 15억에 거래됐다고 기사가 나오니까. 네. 근데 이게 실제로 전화해서 물어보면 15억짜리 물건은 없대요. 맞아요. 그리고 얼마 전에 뭐 84 국민평형대가 12억대 후반에 거래가 됐다고 해서 뭐 50%
헬리오시티가 하락했다고 했는데 네. 이게 기사 잘못 썼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반성해야 돼요. 예, 24평형을 전용 이하로 써버렸대요. 잘못했네. 그러니까 평수가 다른데.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실제로 제일 저렴한 물건들이 16억인데 그런 물건 거의 없고 보통 17억, 18억대 물건들이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렇죠. 근데 그것도 역시 급한 상황이다 보니까 조금만 지나서 그 몇 개가 거래가 되고 나면 또 이제 19억? 나는 그래서 헬리오시티 24평대 시세를 나중에는 네. 한 19억, 20억대 정도에 안착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거는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여러분들. 제가 생각할 때는 70% 미분양이 낮지만 제가 한 2주 전 나이부터 한번 얘기한 적이 있어요. 제일 쓸데없는 걱정이 뭐라고요? 둔천주공 네, 걱정이다. 둔천주공 걱정이니까 둔천주공은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어요. 그러니까 너무 큰 수익을 바랄 때는 걱정되겠죠. 내가 저걸 10억 벌 거야. 그러면 이제 그런 것들은 실현 안 될 수도 있지만은 그냥 소소한 이자보다 좀 더 벌 거야라는 생각은 실현되지 않을까. 커뮤니티에서는 이게 논란이에요. 야, 49제곱미터 받아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제 관심들이 많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논란이 된 게 이게 복도식으로 나와 있고 요 동이 또 복도식 동이에요. 네. 그리고 이제 미음자식 구조로 돼 있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제 여기에 대해서 야, 이거 돈 안 되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고, 아니다, 무슨 소리냐, 헬리오시티도 가봐라, 얘네들도 야, 이렇게 돼도 16억씩 잘만 가더라. 근데 이제 미음자식이면은 네. 이 복도식이면은 전용 면적이 좀 적잖아요. 베란다 그렇죠. 확장 면적이 좀 작으니까 그렇죠. 양쪽으로 있는 게 아니고 맞아요. 그다음에 아무래도 방이라고 하는 게 분명히 구조적인 한계가 있잖아요. 네, 이제 그렇죠. 양쪽으로 뜯으면 이제 3베이, 4베이도 나오는데 맞습니다. 이제 구조적인 한계가 있고 해서 그런 부분들은 분명히 마이너스가 있는데 커뮤니티를 같이 쓰고 네. 일단 들어가는 입구가 같잖아요. 똑같죠. 네, 주차장 같이 하고 맞아요. 뭐 그런 부분들에 대한 분명히 프리미엄도 나중에는 그렇죠. 이제 있기 때문에 저희가 옛날에 성수동의 두산 같은 경우도 네. 그 원룸들 있잖아요. 또 네. 잠실의 원룸들 그렇죠. 그때 분양가 정말 쌌는데도 그때 사람들 안 가져갔거든요. 맞아요. 2억 그거 가져간 사람이 돈 제일 많이 벌었어요. 삼성동의 그 차건 아파트 네, AID 아파트. 힐스테이트 2차가 네. 됐잖아요. 거기에 원룸 아파트가 있거든요. 네. 방 하나짜리가. 예. 그게 뭐 18억인데요. 그러니까 그 지방 미분양이 문제잖아요. 지방 미분양. 그렇죠. 제가 좀 이거 찾아봤어요. 네. 지방에는 어디가 좀 미분양이 제일 많을까라고 봤더니 일단은 지방 광역시 중에서는 대구가 가장 많더라고요. 아, 그렇죠. 대구하고 경북 여기가 거의 이제 만 세대 이상 정도 되고, 수도권에서는 가장 많은 미분양이 있는 데가 인천이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인천이 아니고 경기도더라고요. 인천은 필요한 양에 비해서 많은 거지. 경기도도 절대적인 뭐- 숫자는 아니죠. 경기도라고 얘기하면 뭐 대한민국 절반이 경기도니까. 그렇죠. 어디요? 면적이 엄청 넓은 경기도도 이렇게, 그러니까 경기도에서도 보면 이제 화성이라든지 이쪽 있고요. 그 다음에 경기도 안에서도 만 세대까지는 되진 않고 거의 한 7,000세대, 8,000세대 정도 사이 이 정도 있습니다. 어떤 유튜버님이 제일 많이 하락한 아파트. 네. 그다음에 제일 싼 아파트 뭐 하면 다 거의 한 80% 인천이더라고요. 그렇죠. 결국 이 지방 미분양 같은 경우는 언제쯤 해결될 거냐라고 생각하면은 이 서울이나 이렇게 공급이 조금 적은 지역들은 조금만 수요가 살아나거나 정책적으로 밀어주면 금방 해소가 될 건데. 맞아요. 맞아요. 근데 지방 같은 경우는 어떤 특별한 호재가 없으면 해결되기가 쉽지 않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그거를 여러분들이 바라보는 포인트는 아마 일단은 3, 4월에 임대사업자가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하게 되는데 네. 3, 4월에 뭐 갑자기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70%, 80% 해주지는 않을 것 같아요. 네네. 처음에 뭐 30%, 40% 해줬다가 나중에 점점 늘릴 것 같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이제 그게 이제 여름 되고 가을 되면 조금 더 늘어날 것 같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그 내년에 4월에 총선이 있어요. 아, 네. 그러면 지방선거를 하게 되면 항상 지금까지 반복해왔던 거 네. 항상 그 민생을 해결해야 돼. 그러면 지방에 미분양이 쌓여 있어. 네. 그러면 그 지방의 민생은 뭘까? 네. 미분양 해소하기 위한 수많은 정책이 나올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게 결국은 임대사업자들이 미분양 난 거 싸게 가져가서 네. 그저 할인 분양도 좀 하고, 네. 그래서 건설사는 건설사가 또 이게 선거 때 또 많은 힘을 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건설사는 양보하고 투자하실 분들은 또 저렴하게 가져가서 또 저렴하게 세를 주고 서로 윈윈하는 아마 그런 정책과 그다음에 그걸 살려 그러면 어떤 계기가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각 지방마다 실제로 될지 안 될지 모르지만 호재를 또 터뜨릴 거예요. 여기 개발한다, 뭐 한다, 뭐 산업단지 내가 유치하겠다. 그것들이 나오면서 아마 내년 정도 이 선거 전후 때 이제 변곡점으로 지방 미분양 순식간에 해결될 가능성이 높다. 저는 이제 그렇게 좀 생각을 해요. 또 더군다나 거의 뭐 90% 확실한 건 내년에 금리가 낮아지잖아요. 아, 그렇죠. 예, 뭐 미국 같은 경우 뭐 5%가 갑자기 1%로 낮아지지는 않을 것 같아요. 아마 3%대? 2%대 정도.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한 2%대 정도가 쭉 갈 것 같은데 네. 금리가 이제 어쨌든 지금보다 많이 낮아지고 점점 낮아지는 추세면 대출금리 더 낮아지거든요. 그렇죠. 이제 그런 추세가 간다 그러면 아마 내년 정도, 1년 후 정도 또는 1년 후 3, 4월 정도가 선거 때 전후해서 이 지방 미분양 같은 경우도 조금 해결되지 않을까. 그렇게 포인트를 좀 잡으면 여러분들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위에 누가 한 분이 썼어요.
뭐 부동산 투기 부추기면 지옥 간다라고 하시는데 네. 이 투기가 아니고 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네. 이 돈을 어딘가 써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일단 이 사람은 무조건 팔아야 돼. 두 사람이 만나는 행위를 연결해 주는 거예요. 그게 그러면 시장이죠. 거래. 서로 결혼 안 한 남녀를 연결해 주는 것도 나쁜 짓인가? 아니죠. 아니잖아요. 천국 가는 그러면 얘기입니다. 일 안 하는 사람을 직장하고 연결해 주는 것도 나쁜 짓인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정부도 그 일을 하는 거야. 근데 집이 없는 분들 입장에서는 집값이 더 폭락해서 내가 10억에 살 거를 1억에 샀으면 좋겠죠, 당연히. 그렇죠. 근데 그거는 다른 데 가셔야 돼요. 현실성이 그거를 없죠. 주장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 저희는 이제 현실성을 가지고 조금 더 연결하는 방법에 대한 그 순서 이렇게 될 거라는 예측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다음에 두 번째 얘기는 이 빌라왕. 네네. 이게 일단은 명칭이 뭐 이제 언론에서도 가끔 이제 얘기를 하고 뉴미디어 쪽에서도 이 빌라 왕이라고 붙이는 것 자체가 좀 잘못됐다. 왜냐하면은 이건 사기꾼이지. 왜냐하면 계획적으로 이걸 사기를 친 그렇죠. 거지. 이거를 무슨 왕처럼 이렇게 명칭을 붙이는 것 자체가 일단 그거부터 잘못됐다고 생각이 되고 우리는 일단은 빌라 왕이 아니라 빌라 사기꾼, 이 사기 집단 네. 이렇게 이제 부르는 게 맞지 않을까 싶고요. 그러면은 빌라 왕한테 가장 왕이 아니니까 또 사기. 빌라 킹. 네, 사기. 사기 킹이니까 그냥 킹으로 오케이, 줄여서 오케이. 빌라 킹이 전세 사기를 많이 친 지역이 주로 어딘가요? 수도권에서 이제 그것도 전세 가격과 매매 가격이 붙어 있는 지역. 그다음에 서울 지역에서도 이제 뭐 전세가율 자체가 굉장히 높은 곳. 화곡동 쪽이 되게 많은 것 같더라고. 근데 이제 전통적으로 좀 네. 그렇죠. 거기가 네. 이제 굉장히 노후돼 있고 낙후돼 있는 지역인데 이제 매매 금액에 대한 가격 상승에 대한 기대치가 조금 낮았던 동네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그런 지역을 특정적으로 해서 일어났던 일이지. 아니 강남 같은 데는 전세가율이 40% 50%밖에 안 되잖아요. 그다음 네. 뭐 광진구나 성동구도 가보소 실제로 그냥 그 네이버나 이런 데서 포털에서 검색만 해봐도 사실은 알 수 있는 부분들이 그럼요.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데는 사실 이 사람들 자체가 사기꾼 집단이 들어올 수조차 없어요. 그렇죠. 못 들어오는 집. 매매가 대비 전세가 차이가 원체 크니까. 그렇죠. 들어갈 수가 네. 없죠. 이 빌라 킹 때문에 네. 사기 킹. 킹 받죠. 예, 빌라 킹 때문에 이게 약간 양극화 현상이 벌어질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강남의 젊은 분들은 거의 빌라에 살아요. 맞아요. 네. 물론 죄송합니다. 아파트에 사시는 분도 계십니다. 근데 이제 오피스텔에 사시는 분도 대부분 계시고. 너무 비싸니까 그렇죠. 다 빌라에 사시는데 이분들 같은 경우는 그렇게까지 리스크가 크진 않아요. 네. 왜냐면 6억짜리 빌라에 전세 한 3억 5천에 있거든요. 4억에 있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까지 리스크가 크진 않은데 이제 외곽의 분들이 힘드니까 이제 이런 쪽 전세 같은 경우는 전세 대출이 잘 활발하게 일어나면은 좀 회복이 좀 빨리 될 가능성이 이제 높고요. 용산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 그렇죠. 또 도심 일자리 주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외곽 쪽에 이제 빌라 킹 때문에 영향 받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빌라에 안 있고 아파트 쪽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높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전에는 빌라에 살 돈이 아파트 전세가 떨어지면서 옮길 수가 있거든요. 네. 그렇죠. 그럼 빌라에 살던 사람들이 다 이걸 빼고 아파트로 옮기면은 이 아파트 전세가 어떻게 될까요? 올라가죠. 올라가죠. 네. 이제 올라가다 보면 어느 순간에 다시 이제 빌라로 사람들이 회귀할 수밖에 없는. 그럴 그죠? 수밖에 우리나라 없게 또 되죠. 우리나라 사람들도 금방 있잖아요. 한 1년 정도 지나면은 분위기가 바뀌면 분위기가 또, 바뀌면 네. 그때 가서 좀 그러니까 외곽 쪽 같은 경우 빌라 전세 회복은 한 1년 정도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서울의 전체 가구 중에서 아파트에 살고 계시는 분들이 51%예요. 그리고 아파트 아닌 곳에 사시는 분들이 한 49%나 돼요. 네. 그러니까 아파트에 누구나가 살고 싶지만 아파트에 살 수 있는 사람들의 숫자는 한정돼 있고 또 그런 여건도 안 되시는 분들은 빌라라든지 다른 주거 형태로서 거주를 할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 중에서도 뭐 역에 가깝고 엘리베이터 있고 뭐 이런 좋은 집, 상태가 괜찮은 집에 들어가고 싶다 하잖아요. 네. 근데 전체 빌라나 이런 비아파트 중에서 상태가 괜찮은 숫자가 굉장히 적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게 이제 경쟁이 일어나는 건데 이게 이제 서울 같은 경우는 공급이 부족하잖아요. 네. 전체적으로. 그러니까 네. 이제 아파트 같은 경우는 공급하려고 그러면 보통 막 그 앞에 조합 설립하고 추진이 만들고 기간이 오래 걸리다 보니까 한 7, 8년 빨라야. 7, 그렇죠. 8년이 걸리는데 빌라 같은 경우는 한 1년이면 지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공급 부족을 빌라로 채울 수가 있는데 지금처럼 이 빌라 킹 때문에 이런 영향을 받게 되면 죄송합니다. 한동안 빌라 공급이 힘들어질 거예요. 근데 이게 어떤 부분이냐면 빌라 같은 경우는 건축비하고 토지비를 합쳤을 때 건축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크고 여기에 마진이 그렇게 크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빌라는 떨어져도 한계가 있어요. 많이 네. 떨어질 수가 없어.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공급을 아예 안 해버려요. 네. 그러니까 아파트는 떨어질 여지가 커요. 왜냐면 아파트는 공사비 4억 5천인데 토지 가격이 뭐 6억. 네. 근데 아파트 시세는 17억이야.
네. 그러니까 프리미엄이 많이 그 7, 8년이 걸리기 때문에 프리미엄이 7, 8억이 붙어 있는 거예요. 그렇죠. 여기서 4, 5억이 떨어진 거예요. 네. 또 나중에 모자라면 또 뛰겠죠. 피가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공급 원가보다는 이 피가 움직이는 규모가 큰데 그러다 보니까 좀 떨어져도 아파트를 공급할 수가 있어요. 그래도 남으니까. 근데 빌라는 그럴 여지가 없기 때문에 공급이 아예 멈춰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또 어떤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칠 불균형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신규의 빌라들도 자, 지금 많이 알겠습니다. 잘 못 나오고 있잖아요. 네, 알겠습니다. 지금 네. 시간이 그만, 시간이- 시간이 없어요. 그만 얘기하고. 자, 좀 늦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은근 있으면 좀 빨리 얘기. 예. 저희가 아니 이게 추석 때 말씀을 이제 가족들과 많이 네. 하실 수 있도록 저희가 많은 내용들을 좀 전달해 드리다 보니까 네. 어쨌든 뭐 이런 악재들이 좀 쌓여 있는 시장이다 보니까 분명히 혼돈의 시장이 있고 한데 그러다 보니까 그냥 무조건 옛날처럼 묻지마 투자. 네. 그냥 집을 사면 뛰는 그런 시기는 아니죠. 그런 투자는 이제 못 해요. 그렇죠. 하면 안 그러니까 되죠. 하면 안 되고. 네네. 그죠? 특히 영끌 자기한테 부담이 되는 투자는 절대 안 되고 아무리 급급매지만 그래서 이런 시장에서는 여러분들이 좀 약간 호재에 주목해서 투자를 할 필요가 있을 거예요. 네. 호재. 그래서 호재가 있는 지역들만 뛰는 아마 그런 양극화 시장으로 갈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무조건 투자 안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호재 시장에선 주목해서 보셔야 될 게 저는 세 가지로 봤어요. 첫 번째가 공급량. 공급량, 입주 물량을 보고서 투자를 할지 말지 또는 내가 빨리 팔지 아니면 언제쯤 살지. 두 번째로는 내년 지방선거라고 얘기했잖아요. 네네. 그냥 무작정적인 호재 말고 확정적인 호재. 그렇죠. 전부터 확정했는데 이걸 언제 할까? 이번에 해요. 이번에. 경기가 안 좋아지니까 부동산 경기 살리기 위해서 뭐 지방도 그렇고 서울도 그렇고 그래서 이런 확정 호재가 있는 지역 뭐 서울로 치면은 네. 네, 여의도, 용산, 뭐 중구 종로 서울역. 요 정도 라인이 오세훈 서울시장이 제일 좀 추진하는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여의도, 용산, 이 중구 종로 여기가 쭉 연결돼 있어요. 하나로 이렇게 선을 여러분들이 지도를 보시고 한번 쫙 그려보세요. 그러면 약간 이렇게 약간 이렇게 기대고 서 있는 이런 형태예요. 이렇게. 이게 이제 국가 중심 축이라고 하더라고요. 네, 그렇게 이제 여러분들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자 이런 시기에 할 수밖에 없는 특별한 호재 요걸 좀 주목하셔야 될 거예요. 이런 식의 특별한 호재라고 하는 거는 뭐 예를 들어 이런 시기니까 나중에 올 하반기에 또 여름에 양도세 100% 감면해 주겠다. 네. 그럼 이럴 때는 무조건 뭐라도 해야죠. 그렇죠. 왜냐면 이건 잠깐 주는 선물이니까. 그렇죠. 특례인데. 네, 그 다음에 둔촌주공이 만약에 미분양 나서 내가 프리미엄 없이 줍줍을 할 수 있다. 해야죠. 그러면 이제 거기서 이제 괜찮은 거. 제일 좋은 거 여러분 잘 구분하셔가지고 줍줍해라. 왜냐면 옛날에 저희가 2000 마곡지구나 위례신도시 미분양 났을 때 생각나거든요. 네. 그때 마곡지구 4억대도 비싸다고 그랬어요. 네. 맞아요. 위례신도시 6억대도 비싸다고 했고. 맞아요. 그때 근데 지금 떨어져서 어차피 12억이잖아요. 맞아요. 떨어져서. 그러니까 6억이 12억 됐어요. 떨어져서. 그러니까 4억이 떨어져서 10억 됐고. 이제 14억까지 갔다가. 그러니까 이제 4억이 10억 되니까 걱정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그렇죠. 줍줍들은 여러분들이 확실한 호재가 있는 지역의 줍줍들은 여러분들 누리시고 이런 시기니까 가능한 겁니다. 그 다음에 용산 개발이나 여의도나 도심처럼 쉽게 개발을 못하는 주변을 자극할 수 있으니까 네. 이런 것들을 이제 한 번에 개발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시기니까 정부에서 해줄 수 있는 특별한 호재가 있는 지역들을 여러분들이 한번 노려볼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